안녕하십니까. 프롤로 의원의 정재욱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 이름이 프롤로 의원인데요. 오늘은 그 이름하고도 관련이 있는 프롤로 주사, 근육 주사, 신경 주사,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주제인데요. 근육 주사가 뭔가요? 저는 근육 주사를 맞고 싶어요. 근육을 풀어주세요. 신경 주사? 신경 차단술? 왠지 신경에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인데요. 잘 보이시죠? 얘는 초음파를 대고 있는 거고, 얘는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경에다 주사를 하는 건데요. 모식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척추죠. 요추뼈입니다. 몸통이고요. 얘는 디스크입니다. 얘는 신경입니다. 신경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 신경에 주사를 하는 이유는 신경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낄 때 일단 통증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목이나 허리가 아플 때 이 디스크나 혹은 후관절이라고 불리우는 부위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약간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만성 통증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치료 방법 중에 이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게 신경주사입니다. 신경 차단술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분의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통증만 완화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데요? 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구조물이 다 좋아진 다음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만성화가 될수록 더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지만, 통증에 대한 신경주사도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물론 적응증이 중요할 거고, 꼭 환자분한테 필요하지 않다면 시행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약 투여 경로에 따른 주사의 종류인데요. 백신 같은 거 맞아보셨죠? 피하 주사라고 그래서 피부 밑에다 맞기도 하고요. 혈관에다 맞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근육이 있는데, 근육 주사는 보통 많이 하는 거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나 혹은 진통제, 혹은 근육 이완제를 엉덩이에 맞을 때 많이 쓰고요. 병원에서 직접 신경을 치료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신경이 근육에 의해 포착됐을 때, 포착이란 말은 눌렸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무릎뼈입니다. 여기에 무릎 근육이 있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근육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짧아지거나 그런 걸 단축됐다고 하는데요. 짧아지거나 뭔가 두꺼워지거나 하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신경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그 근육이 신경을 누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근육 내에 직접 하기도 합니다. 엉덩이에다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놓는 주사는 전체적인 몸의 기능을 좋게 하는 효과를 내는 거고요. 환자는 무릎이 아픈데 굳이 전체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을 때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에만 주사를 해서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목적은 신경주사나 근육주사나 통증을 다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혹은 그 원인이 신경에 의한 만성적인 신경염증이라고 생각하면 신경에다 주사를 하는 거고, 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이 신경을 자꾸 눌러서 통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근육 내에 주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 첫 번째로 신경주사, 근육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어떤 환자에게 도움을 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이름이 프롤로 주사다 보니 저희 병원에 프롤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예를 들면 이런 반월상 연골, 디스크, 신경, 그다음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 또 인대, 근육, 여러 군데 다 치료를 합니다. 그럼 만병통치약인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갖고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고, 무조건 프롤로 주사를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평온하게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지만 밑에 층계가 무너지고 있죠. 이걸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모양인데 척추의 불안정성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관절이 아픈 혹은 어딘가가 아픈 이유 중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딘가가 약해져서 혹은 불안정해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의 통증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걔를 강화시키면 되겠죠. 튼튼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럴 때 적응증이 프롤로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나 어깨나 목이 아프다고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 봤을 때. 첫 번째 이유가 관절이 약해져 있을 때 혹은 불안정할 때. 그러면 움직임이 좀 약하고요. 그러다 보면 근육이나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조직이 너무 딱딱해서 혹은 움직임이 적어져서 대표적인 게 동결견, 오십견이죠. 어깨의 관절이 굳어서 생긴 병입니다. 굳어서 생긴 병과 약해서 생긴 병,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굳어서 생긴 병은 굳어 있는 부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든 신경을 치료해서 신경이 적당한 신호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완을 시키든 아니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든 하는 게 있고요. 프롤로 치료는 반대점이죠. 인대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뭐 관절이 약해졌다면 거기를 강화하는 거죠. 원리가 약간 다른 겁니다. 결국은 환자분이 아파서 왔는데 아픈 이유가 조직이 너무 딱딱하거나 조직이 너무 굳어서 생긴 거냐 아니면 어떤 관절이 손상되면서 약해지면서 그 부위가 반복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냐가 중요한 핵심이고요. 환자의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프롤로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나 아니면 이완시켜주는 종류의 여러 가지 약제를 쓰기도 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치료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롤로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해져 있는 척추나 관절이 불안정할 때 대표적인 게 목이나 허리의 구조물이 약해져서 생긴 척추 불안정성, 또 축구 같은 걸 하다가 생긴 축구인대의 파열로 인한 무릎의 불안정성, 연골의 파열로 인한 불안정성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 아픈 게 다 불안정한 거라면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생한다면 그 원인이 관절이 너무 굳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너무 약해져서 생긴 건지 아니면 혼재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다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면 환자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프롤로 치료, 신경주사, 근육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